장대장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대장입니다. 최근에 30대의 젊은 층이 영끌에서 내 집 마련을 했다. 자, 영끌이 뭡니까? 영혼까지 끌어서. 또 요즘에 신조어가 나왔네요. 영끝, 영혼의 끝까지. 저는 여기에서 영끌, 영끝이 있지만 신조어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장대장TV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 단어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식 단어 영끌. 영혼까지 끙끙대면서 다 끌어모아서 영혼까지 끙끙대서 샀다. 장대장TV 구독자 여러분이 나가면 영끙이라는 단어를 앞으로 사용하시고 요거를 공식 용어로 만들겠습니다. 최근에 그러다 보니까 6, 7년 동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아파트가격이 계속 올랐죠. 보다 못한 이 젊은 층까지 영끙해가지고 바로 주택을 샀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영끙해서 사는 것은 위험하다. 아니다. 지금이라도 사야 된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신문기사가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6억 원 이하 아파트 확 줄어 서민 아파트들 시름. 사실상 뭐 서울에서 6억 원의 아파트다. 6억 원 이하, 5억대, 4억대다. 정말 서민 아파트입니다. 서울에서는. 그런 아파트가 지금 씨가 말랐다. 그럼 씨를 뿌려야 되는데 뿌릴 씨가 없습니다. 씨는 어디에 있죠? 씨바지는 어디에 있죠? 예, 경기도 택지지구에 있죠. 3기 신도시라든지. 서울에는 씨바지가 없습니다. 땅 더 이상 개발할 땅이 없는 거죠. 서울 아파트 10가구 중에 7가구였던 6억 원 이하 아파트가 3년 만에 10가구당 3가구로 반토막이 났다. 자, 3년 전에 6억 원 이하 아파트가 70%였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은 30%로 줄어들었다. 그러면 어디로 갔냐? 증발했습니까? 반면 9억 원 초과 아파트는 1.5가구에서 4가구로 늘어났다. 자, 이쪽으로 왔죠. 올랐다는 거죠. 올랐다는 거죠. 6억 원 이하 아파트가 9억대 이상으로 많이 올랐다. 자, 문재인 정부 3년 생긴 변화다. 서민 아파트는 줄고 고가 아파트만 늘었다. 지금 뭐 3년 동안 거의 60, 70% 오른 아파트도 많죠. 서울뿐만이 아니고 뭐 동탄 이신도시라든지 남양주라든지 뭐 경기도권 수도권에 많습니다. 분당 용인이라든지. 자, 한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감정원의 시세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게 이제 지금 국정감사를 하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자료 조사를 해서 좀 발표를 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서울 아파트 중 6억 원 이하 비율은 67%였다. 하지만 현재 6월 말 기준으로 2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6월 말 이후로 7, 8월 달까지, 9월 달까지, 최근까지도 6억 원 이하, 9억 원 이하는 많이 올랐죠. 6월 달 기준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겁니다. 반면 9억 원 초과는 같은 기간 15%에서 39%로 늘었다. 서울에서 6억 원 이하 아파트보다 9억 원 초과 아파트가 더 많아진 것이다. 최근에 저한테 상담 오신 분도 6억 원 이하 아파트는 사도 된다. 왜냐하면 이게 실수요 입장에서 구하기도 힘들거니와 실수요자들 들어가 살면은 많은 투자 수요가 들어가는 지역에 매물이 한번 나왔을 때 떨어지는 거지, 실수요자 개인들이 들어가 사는 지역들은, 이런 아파트들은 떨어지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5억짜리 아파트 샀는데 여러분들 손해보고 4억 5천에 팔겠습니까? 5천이 얼마큼 돈입니까? 20억 30억 아파트가 10억 올랐는데 한 2억은 덜 먹고 하겠다. 8억 먹은 거잖아요. 그러면 8억 이익 난 거예요. 그런 건 던질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5억에 샀는데 4억 5천에 내놓겠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초에 남들 다 떨어진다고, 코로나 때문에 떨어진다고 했을 때 저는 어땠습니까? 6억 원 이하, 9억 원 이하 앞으로 오를 것이다. 제가 유일하게 그때 끝까지 제가 주장했던 사람이죠. 지금 결과는 어떻습니까? 많이 올랐죠. 예, 제 영상을 보고 사셨던 분들은 저한테 굉장히 감사해할 겁니다. 하지만 봤지만 무시하고, 무시도 뭐죠? 멍멍 개무시야. 그런 분들은 후회를 하실 수가 있겠죠. 이 바람에 전통적으로 서민 주거지로 불렸던 지역에서 싼 아파트를 찾기 어려워졌다. 3년 전 전체 아파트의 74%가 6억 원이었던 강동구에선 이제 6억 원 이하 아파트 비율이 8%에 불과하다. 자, 이게 강동구에서는 거기 상일동역 근처에 고독그라시움 하면 한 5천 세대 되네요. 이게 새 아파트가 이제 입주를 했죠. 갑자기 고독그라시움 하니까 제시의 노래가 생각나요. 가수 제시 있죠. 그랬다 눈눈난나 그라시움 눈눈난나
제시가 아마 고독그라시움에 살 가능성이 상당히 크거나 남자친구가 그쪽에 살 가능성이 큽니다. 제시 보고 있나? 장대양 TV 출연해. 자, 이 고독그라시움, 그 다음에 아르테어, 이런 새 아파트들이 대거 들어서면서 여기 30평대가 얼마죠? 34평이 17억 갑니다. 20평대 한 15억 가요. 이런데 새 아파트들이 엄청나게 들어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강동구는 시세가 더 끌어올라간 게 있다. 비율이 더 낮아진 감도 있다. 자, 성북구는 97%, 33%로 줄어들었고, 동대문구는 88에서 26%, 서대문구는 88에서 26%, 은평구 91에서 34%, 관악구 98에서 42% 등도 652 아파트 비율이 50%로 감소했다. 자, 관악구, 봉천동, 이 지금 언덕백에 있는 이 아파트들도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예, 관악구도 사실 뭐 주거 환경이 지금 좋아지고 있습니다만 달동네라고 그래서 많이 안 올라왔는데 사실은 2호선 타고 가서 강남역까지 7, 8정거장 15분대면 도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안 올랐었죠. 지금 이제 최근에 많이 올랐지만 앞으로도 이런 지역들은 어떤 서민 아파트들은 꾸준히 우상향할 수는 있어요. 지금처럼 한 번에 많이 오르지는 않아도 우상향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지역들은. 자, 6억 원선을 넘었을 뿐만 아니라 가격도 큰 폭으로 올랐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강동구 아파트 값은 2017년 5월 3.3제곱미터당 평균 1,446만 원이었지만 올해 7월 말에 2,400만 원이다. 엄청나게 올랐죠. 3년 새 66%가 상승했다. 동대문구, 서대문구, 은평구, 관악구 상승폭이 크다. 이 상승폭이 큰 게 강동구 48.2, 6억 원 이하는 66%, 고급주가 15원 48.2. 송동구도 많이 올랐고, 서민 아파트가 줄어든 거죠. 6억 원 이하가 이렇게 이 빨간색이 줄어든 겁니다. 강동구, 성북구 할 거 다 줄어들었고 9억 원에서 15억 사이가 송동구와 강동구가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야, 이거 참 싼 아파트는 사라졌지만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9억 원 초과 고가 아파트는 대폭 늘어났다. 특히 동대문구, 성북구, 은평구, 금천구처럼 9억 원이 넘는 아파트가 등장했다. 뭐 금천구 같은 경우도 지금 뭐 그 이제 신안산선 들어서는 그쪽에 그 롯데골드파크 뭐 이런 아파트들 10억 원이 다 넘어갑니다. 훌쩍 넘어가요. 네. 뭐 은평구도 뭐 30평대가 다 10억대 다 넘어가죠. 지금 뭐 사실 10억대, 30평대가 10억대 안 넘어가는 지역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웬만큼 연식만 괜찮으면 다 10억이 넘어갑니다. 동대문구는 3년 전 9억 초과 아파트가 아예 없었지만 현재 전체 아파트의 20%가 9억이 넘는다. 자, 강서구 21%, 성북구 11%, 구로구 9%, 은평구 7%, 금천구 6% 등도 3년 전에 9억 초과 아파트가 없던 지역이지만 현재는 10가구 중 1가구꼴도 고가 아파트다. 9억 초과 아파트가 없었던 지역도 이게 많이 늘어났다. 이거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9억 초과는 공시지가 9억이 이 정도 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거래가로 치면은 어떻습니까? 지금 올해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실거래가로 치면은 거의 뭐 17억. 공시지가가 올해 연초에 60, 70% 됐는데 또 올해 올라서 지금 55%가 평균이거든요. 대략적으로. 그러면은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실거래가로 치면은 말할 것도 없고 종합부동산세 대상은 공시지가로 하죠. 그러니까 9억은 초과하기 때문에. 근데 실거래가로 했을 때 우리가 15억 넘는 아파트들은 대출도 안 되기 때문에 신길 뉴타운이나 이런 쪽에서도 15억 언저리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이제 조금씩 넘어가고 있죠. 14억 9천 몇백을 거래되고 막 이런 지역들이 지금 많습니다. 좀 이따 돌파할 겁니다. 그런 지역들은. 왜? 15억 초과 아파트는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내놔도 잘 안 팔립니다. 이미 15억 넘어가는 지역들은 그냥 현금으로 다 사는 거고요. 자, 정부 규제가 정조준한 강남권에서 15억 원이 넘는 초과 아파트가 점점 늘고 있다. 송파구는 3년 전만 해도 전체 아파트 중 15억 초과 아파트는 5%에 불과했다. 현재는 43%다. 강남구는 26에서 73%, 15억 초과가 강남구는 73%라고 합니다. 강남구의 아파트 중 73%는 대출이 안 됩니다. 참 재밌는 현상입니다. 강남구의 아파트 살려면 73%는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현금으로 사야 됩니다. 아파트 10가구 중 7가구가 15억 원 이상이라는 얘기다. 서초구도 67%, 3.3제곱미터당 아파트 강남구는 5천만 원, 서초구는 4,200만 원. 각각 3년 새 50% 이상 상승했다. 자, 시장에서 23번의 부동산 대책 부작용이 서민 피해로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 현 정부 부동산 규제의 시작이 강남 집값이었고 이를 잡기 위한 규제로 풍선 효과로 나타나면서 상승세가 번졌다. 서민 주거 안정을 목표로
정부가 움직여야 하는데 강남 집값을 잡는다는 정책 목표를 두는 것이 올바른지 고민해야 한다. 자, 이분 여기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얘기는 이겁니다. 강남 집값 잡겠다고 전체 집값을 올렸다. 빈대 한 마리 잡겠다고 초가상가 태워버렸어요. 빈대 한 마리 강남 집값 잡겠다고 재건축에 대한 규제, 재개발에 대한 규제, 대출부터 시작해서 뭐 분양권, 입주권 규제를 하면서 이 풍선 효과가 나기 때문에 풍선 효과 난 지역마다 투기 과열 지역으로 집어넣고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집어넣고 이거 점점 살 수 있는 매물을 그러니까 거래할 수 있는 매물을 자꾸 몰고 가니까 돈은 금리 저금리에다가 유동성은 남아돌죠. 투기 심리는 있죠. 그러니까 돈들이 막 분양권 같은 경우 분양권도 지금 최근에 이제 내년 6월 1일부터 1년 미만은 양도세가 70%, 1년 이상은 60%로 이제 되지만 분양권 거래 많이 했죠. 과연 사고 싶은데 사게 나눴다 하면 이렇게까지 됐을 것이냐 하는 어떤 의도로 이분은 얘기한 것 같습니다. 설익은 부동산 대책이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 수리 불가 수준을 만들었다. 수리 불가 이제 사다리가 끊어져 버렸어요. 이 사다리를 수리할 수가 없다. 이 사다리를 수리하려고 하면 마술을 부려야 됩니다. 수리할 수 없기 때문에 마술이. 또 다른 실수요자에게는 세금 폭탄을 안기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최근에 나온 뉴스가 자 종부세는 어떻죠? 1주택자는 공시가격 9억 초과. 근데 9억 초과가 뭐 이제 공시가 계속 올리면 실거래가로 12억 13억도 다 이제는 내년에 낼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 또 재산세 같은 경우도 공시가격이 계속 현실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서민들도 재산세를 많이 내고 있다. 자, 이 서민들이 많이 내는 재산세는 제가 볼 때 좀 수정할 필요는 있습니다. 공시가격을 올리더라도 할인율을 더 주던가 아파트 가격에 따라서 이런 정책이 저는 필요할 것 같아요. 예전 고대 로마 왕조 시대부터 세금을 많이 물려가지고 잘된 나라는 없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영혼까지 끌어서 패닉바잉, 무서워서 공포의 바잉, 영혼까지 끌어서 무서우니까 집값이 계속 올라오고 나는 영영 집을 못 살 것 같다 하니까 패닉바잉, 공포감에 사로잡혀서 집을 사버린다. 하지만 2026 기초 매물 쏟아질까? 자, 무슨 얘기예요? 2025년에 임대사업자 매물 3기 신도시 매물 나올 가능성이 높아. 전문가들은 수년 내 집값 조정기 올 거 연끌 투자 신중해야. 자, 여기 있습니다. 한국감정원의 통계 지난 8월 세대별 아파트 매매 현황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의 전체 매매 건수 6,880건 중에 30대가 차지하는 비용이 무려 36.9%입니다. 대단합니다. 거의 40%에 가까웁니다. 전체 연령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6월 달에 32.4, 7월 달에 33.4, 30대의 비중이 8월 달에 36.9. 어마어마한 비율로 계속 높아지는 이유는 패닉방이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주택임대사업자 매물이 2025년에 쏟아져 나온다? 2025년에 의무임대, 단기 4년, 장기 8년이 끝나는 임대사업자들이 나와 시중에 임대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많으며 3기 신도시에 입주가 시작되는 시기라 매물이 충분히 집값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3기 신도시, 제가 늘 얘기를 했습니다. 3기 신도시가 어디에 들어섭니까?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대표적인 지역이죠. 이 지역들은 어디입니까? 경기권입니다. 제가 그래서 경기권에 지금 들어가서 투자했던 분들 신중해라 하는 얘기지만 서울은 큰 영향을 받을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얘기는 저는 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주택임대사업자 매물이 한 번에 2025년에 쏟아진다. 그러면 이거 이제 장기를 보고 8년이다 그러면은 2017년에 등록한 게 많다고 하는데 2분의 1이 지나면 그러니까 4년이 지나면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게 그걸 매도해도 바로 과태료를 안 물고 또 기존의 혜택을 그대로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임대주택을 1년 이내에 팔아야 양도세 중과가 안 되고 해당이 된다면 본인 비과세 받는 게 5년 이내에 팔아야 되는 건 있지만 이런 매물들이 지금도 팔기 시작을 했고 이거는 8년까지 간다고 해도 한 번에 쏟아져 나오기는 힘듭니다. 그런 구조로 가기는 힘들어요. 지금 그 입지가 안 좋은 매물들은 이미 2분의 1이 지나고 나서 과태료 안 받고 거의 손절매하는 식으로 매도를 하고 있고요. 입지가 좋은 쪽은 계속해서 가져가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의무임대 기간에 나온 임대사업자 매물들이 한 번에 쏟아진다. 그렇게 보기는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3기 신도시가 공급 과잉이 되면 그 문제에 대해서 경기권에서는 한번 충분히 지금부터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 시장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30대, 40대, 20대 청약에 대한 상담이 많이 들어오고 청약이 본인의 가점 내지는 뭐 특별공급, 생애최초라든지 실업법 특공
여러 가지 전략들, 뭐 그런 방법까지 제가 다 전수를 해주고 있지만, 모든 걸 해서 안 될 때는 집을 지금 사야 되느냐, 산다면 어디를 사야 되느냐. 예, 제가 계속 지금 설명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죠. 지금은 서울이나 수도권이나 거의 대부분 다 대세 상승으로 올라왔다고 한다면, 지금 분명히 올라가는 것과 떨어지는 것, 예, 좋지 않은 것이 이제는 더 같이 올랐던 것 중에서도 양극화가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선택을 하실 때 입지라든지 금액이라든지 또 너무 비싼 게 아니냐,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셔야 됩니다. 오늘 제가 상담했던 분들은 올해 6월에 샀어요. 저기 4호선 라인에 뭐 군포라든지 이런 지역에 2억 5천 싸니까 전세 끼고. 근데 보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그게 1억 7천 6천이었어요. 무려 1년 만에 1억 7천짜리 1억을 더 올려주고 샀다는 얘기예요. 그게 싼 겁니까? 절대 수치로 싼 게 아니에요. 그거는 엄청나게 비싸게 주고 산 거예요. 더더군다나 거기가 공공임대주택이랑 해서 5천호가 이제 공급이 근방이 되는데, 그거는 뭐예요? 여러분들 패닉바잉 하니까 무조건 공포에 사로잡혀 샀다? 그것도 두 채나 샀어요. 각각 남편하고. 그런 패닉바잉도 아닌 거죠. 여러분들 사시고 나서 자꾸 상담을 들어오는데, 매수하시기 전에 제발 상담을 하세요. 예, 제발, 예, 여러분들의 인생을 위해서요.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고민 보내주시면 취합해서 여러분들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